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안지원, 쉬운 투자 곽상준입니다. 네, 전일 의외의 한 일격을 당했었는데 오늘은 상당 부분 많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회복하는 과정에서 고르게 회복한 게 아니고 회복하는 놈들은 회복을 하고 그렇지 못한 놈들은 또 주저앉아 있어서 어제 일격을 당하신 분들 중에 오늘 회복이 제대로 안 된 분도 있을 거고, 또 일부 코스닥은 랠리를 계속하면서 그리고 또 반도체나 이런 많이 빠졌던 개별 종목 중심으로는 상당히 크게 올라가면서 해피했던 하루, 그러니까 해피와 언해피가 섞여 있었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정리해드리자면 코스피는 한 1% 올랐고요. 코스닥은 0.6%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어제 MSCI 리밸런싱 영향으로 한 마이너스 1% 기록했는데, 네. 이제 외국인이 다시 돌아와서 1%가 도로 오른 건 아니더라고요. 네네. 예, 외국인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마이너스 2천억, 마이너스 1,000억 이렇게 매도를 했고요. 네. 개인이 2,000억, 2,400억 매수했고 코스피에서, 코스닥에서는 1,400억 매수했고, 네. 기관은 이제 코스피, 코스닥 각각 500억, 500억, 200억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원망을 많이 하셨어요. 왜 MSCI 만기일이 이렇게 왔는데 얘기를 안 해주냐. 근데 만기일이라고 꼭 이렇게 충격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쵸. 어제 사실은 어제 분위기가 어땠냐면, 이 시황하시는 분들 분위기가 왜 빠졌지? 이건 뭐지? 이러면서 막 혼돈 속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저거 막 찾은 것이고, 저희는 이제 MSCI를 찾은 건데, 저희도 정확하게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생각보다 많이 빠졌는데 이렇게 많이 빠질 이유가 없는데 하고 찾아보니까 그런 게 있었다 하고, 그러니까 그거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모두가 잘 아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기관 손아귀에서 다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들 지금 오히려 비중이 더 크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개인들의 의도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의도가 하나로 안 모아지겠지만 뭔가 방향성이 하나로 모아졌을 때 매수 또는 매도로 모아지면 오히려 그 방향대로 갈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거나 이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그거는 설득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약간 음모론적으로 해석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특별했던 뉴스는 이제 한국판 뉴딜 관련해서 이제 금액적으로 2021년에 한국판 뉴딜에 투자할 금액이 21조 원 예산안에 편성을 했습니다. 예. 네, 어마어마하고요. 2025년까지는 16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뉴딜 펀드라고 제가 이제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도 남겨드렸습니다. 뉴딜 펀드가 되면 어떨 것이냐. 근데 뉴딜 펀드가 되면 돈이 다 그쪽으로 빠져나갈 것이다 생각하는데, 뉴딜 펀드의 성격을 보면 기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기업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이 가장 많이 모인 것은 주식시장이라는 걸 인식하셨으면 좋겠고요. 상장, 비상장 투자는 다 하겠죠. 그죠? 네. 근데 이게 160조가 비상장으로 다 간다? 어려운 얘기일 것 같고요. 상장, 비상장 섞여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기업들은 일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5년간 160조 너무 크지 않나? 크다, 딱 봐서는 커 보이죠? 굉장히. 연간 30조거든요. 그렇죠. 연간 30조예요. 그래서 지금 개인들이 올해 들어와서 산 게 30조가 좀 넘는데 시장이 이렇게 막 들썩들썩 하는데 연간 30조씩 물량이 들어온다? 이제 그린 뉴딜 펀드는 뉴딜 펀드, 그린 뉴딜이 아니구나. 뉴딜 펀드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 했잖아요. 국민을 상대로 돈을 모아서,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일정 수준 이익을 보장해주는, 대략 국채금리 플러스 알파 대략 2~3%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정도 해주고 원금을 보장해주는 식으로 다 가고, 그래서 돈을 160조 모으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게 진짜 뉴딜 펀드로 해서 기업에 돈이 들어오면 저 생각에는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라, 만약에 진짜 이렇게 한다면 주식 시장이 어디서 끝날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네. 진짜 버블 올 수도 있어요. 큰 버블. 관련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예상되는 그런 기업들은 이미 벌써 주가에 반영이 많이 된 것 같더라고요. 네. 저희가 얼마 전에 탐방을 갔었던 회사도 있었죠. 네, 에너지 관련, 재생에너지 관련. 네. 신재생 에너지도 있고, 또 예. AI 비전 관련된 검사 장비 만드는 회사도
네. 관련해서 그냥 그린 뉴딜하고 엮여가지고 뉴스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이런 종목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서. 네. 그거 조금 세분해서 좀 어디에 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이 금액들은 이제 세 가지로 나누면요. 디지털 뉴딜 여기에 한 7.9조 원, 그리고 그린 뉴딜에 8조, 안전망 강화에 5.4조 원인데요. 이제 디지털 뉴딜 같은 경우에는 DNA 생태계 강화라고 해서 DNA가 뭐냐? 데이터, 네트워크, AI. 이런 이제 SOC 디지털화 시키는데 투자를 할 예정이고요. 그린 뉴딜은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여기에 한 4조 원 넘게, 그 도시공간 생활 녹색 전화, 그리고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여기에 각각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안전망 강화 쪽은 이제 고용 안전망과 사람 투자 이쪽으로 나눠서 투자를 하고요. 네. 정말 다방면으로 이제 돈을 쏟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 뭐 풍력, 수소, 뭐 등등등 해가지고 주가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게 다 이것 때문이다. 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네, 네. 수소 쪽은 또 수소차 충전 인프라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네. 그리고 수소차 보조금 상한액을 없앴다 그런 얘기도 나왔죠. 네. 그래서 수소차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고요. 수소 드라이버가 굉장히 세게 걸리고 있습니다. 아직 시장이 산업 생태계가 아직 덜 구성됐는데 인프라가 이걸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만들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됐는데 돈만 먼저 들어오는 형식, 이런 느낌? 네, 뭐 이런 느낌도 듭니다. 그러니까 인프라부터 먼저 다 깔아준다, 뭐 이런 개념까지도 느껴져요. 굉장히 드라이브가 세게 걸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밤 기준으로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Z 폴드 2가 아마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폴더블 폰의 가장 핵심적인 부품 중에 하나가 이제 UTG잖아요. 네네, 울트라 틴 글라스, 얇은 유리, 접히는 유리. 네, 접히는 유리인데 이때까지 이 UTG를 만들 수 있는 업체가 굉장히 한정적이거든요. 네. 쇼트라는 독일 회사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와 독점 계약을 맺어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쇼트로부터 받은 이 유리 원장을 가공을 해가지고 OLED와 결합해서 삼성전자에 납품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코닝이라는 업체를 더 뚫어가지고 그쪽 원장을 이제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우리가 납품하는 게 삼성전자가 받아가는 전부였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새로 뚫어버리면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제 이거는 또 삼성전자가 단가 인하를 유도하는 거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삼성전자 그룹 내에서 해석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삼성전자 내에 삼성전자 그룹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 안에 회사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로는 반도체 회사 안에도 메모리 사업부 회사가 있고 파운드리 사업부 회사가 있어요. 다 달라요. 이게 그 구분이 되고요. 또 하나, 그 디스플레이 사업이 하나 있고요. 또 근데 디스플레이 사업부보다 더 큰 데가 뭐냐면 우리가 핸드셋이라고 부르는 휴대폰 만드는 IM 사업부가 있어요. 이게 반도체 다음으로 큰 회사고요. 그 다음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이제 전자,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5G로 대변되는 통신, 이렇게 사업 부서가 다 달라가, 이게 다 독립되는 회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고객사가 누구냐면 삼성 IM이 고객사예요. 애플도 고객사예요. 근데 삼성 IM이 공급하는 회사 하청업체한테 클레임을 건 거지. 클레임을 걸어서 너무 비싸, 수율도 너무 안 나와, 따르게 해줘 라고 했는데, 그럼 안 그래? 그럼 내가 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회사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편하십니다. 그래서 저렇게 천명한 이상 삼성 디스플레이가 확 단가를 낮춘다거나 획기적으로 UTG를 새롭게 어떻게 뭔가 조성을 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삼성전자가 독자 노선을 갈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과거에도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UTG 쪽도 아직 벤더 구조가 이렇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아직은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쪽도 좀 공부를 해서 앞으로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게 또 UTG 또 말씀드려야지. UTG가 어떻게 되냐면 독일의 쇼트, 삼성 코닝, 일본의 아사히, 이런 애들은 유리 원판을 만들어요. 중국에도 기업이 있고요. 유리 원판을 만들면 그거를 그냥 갖다가 그냥 삼성 그 디스플레이에 갖다가 딱 쫙 붙이는 게 아니고요. 쫙 붙이기에 좋게 유리를 따로 만드는 거예요. 가공을 하죠. 유리를 가공을 하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비상장이었던 D모 회사가 가공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회사가 지금 그 UTG 가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납품을 할 거냐, 이래서 계속 우리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하고 계속해서 뭐랄까, 시제품 만들어서 오퍼하고 시제품 만들어서 소개해주고 뭐 이런 과정들이 1년에 계속 지금 있었거든요. 삼성전자 내에서. 근데 이제
여기서 기존 라인에 대해서 노케이를 한 거고 아직 완전한 노케이는 아닙니다. 지금 당장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나간 건 나가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첫 번째 수율이 안 나와. 네, 수율이 많이 안 나오죠. 수율이 안 나와. 네. 그러니까 한 달에 30만 대 막 이렇게 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수율이 안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되게 많이 팔고 싶어 하죠. 근데 삼성 IM 사업부가 그렇게 행동하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지금 2분기에 27% 꺾였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가 사양은 애플한테 계속 밀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회심의 반격으로 나타난 갤럭시 S20이라든가 울트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지금 덜 팔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세계적으로 삼성전자만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폴더블이지. 그러니까 이걸로 시장을 넓히고 싶은데 저도 이거 공부 많이 했잖아요. 저는 반 전문가인데 제가 여기 이게 근데 원하는 만큼 수량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답답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삼성 IM 사업부가 이런 얘기를 한 데는 그런 답답함들이 녹아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 같았어? 전문가죠. 저는 이미 전문가시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부끄럽잖아. 근데 휴대폰 공부를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아닙니다. 빨리 다음 거 하시죠. 네. 네, 그 BTS 신곡 다이너마이트 혹시 네. 들어보셨나요? 나나나나나나 예, 난 부를 수도 있어요. 나나나나나 네. 이 빌보드 핫백 1위에 올랐고요. 핫백이 뭔지 아세요? 핫백이 이제 한 번도 1위를 국내에서 한 적이 없거든요. 모르는구나. 핫백이 뭔지. 핫백이 모르네. 핫백이 뭔지. 그냥 핫백이 핫백이라고. 뭐냐고요? 핫바지 핫백이야? 핫백이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이제 올라갔던 거는 그 라디오가 좀 덜 들어갔던 거라 그래요. 이건 라디오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앨범 판매 이거 저거 여러 가지 합쳐서 음원이 어떻게 잘 나가고 있고 잘 틀어지고 있는지 그 종합이래요. 이게 종합. 네, 종합. 그래서 완전 종합이라서 이 핫백에서 1위라는 게 진정한 1위라는 거지. 그렇죠. 팬덤만으로 이룰 수도 없는 예, 일이고. 팬덤만으로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라디오에서 안 틀어주면 꽝이야. 근데 라디오에서도 틀어줬다는 얘기죠. 네, 우리 카페에 계신 분들이 이미 그 미국에 계신 분들이 이번에 라디오에서도 좀 나와서 1등 할 것 같아요. 이러더니 그 예언이 맞았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싸이가 7주 연속으로 2위는 했었거든요. 네. 근데 1위는 한국 최초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덕택인지 엔터주들이 한 2% 올랐고요. 예. 세부 종목을 보면 JYP가 5%, SM이 4%, YG엔터가 네. 4% 네. 이렇게 파급 효과가 저는 그 YG엔터가 그 누구죠? 그 니주. 네. 예, 니주 저 잘 못 봤는데 그 스토리만 들었거든요. 이 스토리 보니까 이게 한국의 엔터가 산업이 확실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처럼 그런 걸 산업화시키지 못한 나라에서 이걸 우리의 방법으로 해주니까 거기서 떴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확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여요. 그리고 지금 뭐 청소년 부모를 가지신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 반에 한 3분의 2 정도는 초반에 다 연예인이 꿈이야. 점점 줄겠지. 그게 나이 먹으면서 점점 줄는데 하여튼 막 다 연예인 되는 게 꿈이라서 이게 무슨 말이냐. 저희 때는 의사 되는 게 꿈이었어요. 네. 저희 때는.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가 이렇게 떴잖아요. 그럼 지금 애들이 전부 연예인 되는 게 꿈이면 이 친구들이 40대에서 50대가 되는 그 시점에 저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가 전 세계 1등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1등 아닌가요? 우리 엔터테인먼트.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요? 네. 미국을 잡아먹어야지. 미국과 중국을 완전히 잡아먹어야 1등이 되는 거죠. 네. 이 핫100의 대부분이 이제 한국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헐리우드가 지금 세계 영화의 중심이잖아요. 네. 그때는 한국 영화가 세계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보듯이 한국의 연애를 보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엔터 산업이 그러니까 뚜껑을 어떻게 여느냐인데 그런 점에서 HOT래 미치겠다. BTS가 네, 뚜껑을 열었다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한 프리미엄을 좀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네, 오늘 또 엔터주 이외에 더 많이 올랐던 업종 중에 하나가 보험 업종인데요. 한 네. 4%가 올랐습니다. 네. 세부적으로는 미래에셋생명이 11%, 삼성생명 7%, 하나생명 4%. 네.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지금 저희 지점에서 IRP 하신 분들에게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까지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심상치 않은 게 한국 채권의 금리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급등하고 있어요. 지금 10년물, 5년물, 3년물 모두 급등하고 있는데 지난번 한은 총재 발언 이후 고개를 들기 시작 계속 떨어지던 게 이렇게 떨어지던 게 고개를 들기 시작하더니 더 올랐어요. 오늘 더 올랐어. 하루 만에 10년물 금리가 예. 7bp 이상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뒤늦게 저 하신 분이 있어요. 뭐지? 그 우리 BNP 파리바 IRP 하신 분들한테 그 채권형 30% 꼭 갖고 가야 되니까 안전형 네, 현금 그쵸. 또는 채권형을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한 절반 담으시라고 해서 했던 게 조금 늦게 하신 분들은 벌써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했어요.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예, 봉이 있다 그랬죠.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져서 저 생각에는 그 IRP 가입하셨던 분들은 채권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한 30% 최저로 어쩔 수 없이 30%는 갖고 가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퇴직연금이 조금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하는데 이게 조금 부조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기야 일반인들이 다치지 말라고 깔아준 건데 안전자산을 적어도 30% 갖고 가라는 얘기인데 현금 외에 정말 채권이 안전자산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가격이 빠질 수 있으니 그쵸. 이걸 어떻게 안전자산이라고 다 할 수 있냐는 거죠. 좀 답답해 그런 측면에서. 네. 그렇다면 이제 정기예금도 있잖아요. 사실 네. IRP에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 중에 네네. 요즘에 이제 일반 시중은행이 아니라 저축은행 정기예금을 많이 가입하시는데 네. 금리는 더 높고 어차피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가 돼가지고 네. 그 방법도 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채권 그렇죠. 건조의 대안. 그러니까 현금이라는 개념으로 예금에 넣는 것도 대안이긴 한데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저희 입장에는 손은 잘 안 가더라고요. 솔직한 저의 심정은. 현금으로 그냥 예금 갖고 있는 거는 뭐 네.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BNP 파리바가 굉장히 운영을 잘했어요. 여기서 깨졌다는 거의 모든 채권 펀드는 지금 다 깨지고 있다는 거지. 근데 이건 안 깨질 수가 없어요. 이번 일주일은 그쵸. 급등을 했기 때문에 금리가 요 다음에 조금 안정이 될 때 빨리 회복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어쩔 수 없어요. 30%는 들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건설업종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네. 그 HDC 현산, 현대산업개발이 11%, 대림건설 10%, 대림산업 8%. 네. 이렇게 건설주, 대형 건설주가 이렇게 10%까지 오르는 현상은 좀 이렇게 특이한 케이스였는데. 네, 금리가 낮은 것도 아닌데 근데 네. 저거 아마 뉴딜과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가장 큽니다. 그것도 그렇고 요즘에 네. 대림건설이 사실 건설사업부가 있고 석유화학 부분이 또 있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분리를 한다는 네, 얘기가 설이 있죠. 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나오고 있어요. 네, 예. 네. 그 기대감 때문에 아마 좀 오르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9월 달에 그 대선 관련한 토론회가 또 있다고 했는데 네. 요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도 좀 이 대선 관련 얘기를 좀 자주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예, 트럼프가 바이든과의 지지율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바이든이 앞섰었는데 전국 평균 지지율을 보면 트럼프가 42.8%, 바이든이 49.7%, 한 7%포인트 차이고요. 대선의 당락을 결정짓는 주가 한 6개 주가 있습니다. 주요 경합주가 네. 뭐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미시간, 위스콘신, 애리조나 이렇게 있는데 평균 지지율 격차가 2.7%포인트밖에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지금 뒤집어질 거라는 설도 상당히 많아요. 그 예전에 맞췄던 누구죠? 그 감독? 지코 만들었던 감독? 시코인가 지코인가? 시코 만들었던 감독? 네네. 그 감독도 이번에 또 그 트럼프가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근데 이 6개 주 중에 이제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심지어 트럼프가 앞질렀습니다. 역전을. 네. 역전을 한 상태고 네. 지지율 격차가 얼마나 줄어들고 있냐면 위스콘신주 같은 경우에는 8월 한 달 동안 6.4%포인트 차이에서 3.5%포인트 차이로 많이 줄었고요. 네. 플로리다, 애리조나는 각각 지금 차이가 3%, 2%포인트 차이밖에 안 나와요. 네, 이거야 뭐 언제든지 경합이잖아요. 네. 네. 오차 범위 수준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네요. 사실 16년도 당시에 힐러리 클린턴과 이제 트럼프 간의 대결을 할 때도 이거보다 격차가 훨씬 더 컸거든요, 그때는. 네네.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트럼프한테 유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예. 좀 무섭네요. 음. 또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저는 뭐 미국 정치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키겠습니다. 네. 네. 저도 그게 좋다는 건 아니지만 다 익혔어 지금 다 익혔어. 네, 참고로 미국 선거인단 제도는 네.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요. 네. 전국 득표율과 무관합니다. 무관합니다. 예, 50개 주와 워싱턴 DC 여기에 네. 선거인단이 총 538명이 있는데요. 네. 여기에 과반인 270명을 확보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득표율 기준으로 전국 득표율 기준으로는 뭐
예를 들면 바이든 후보가 더 높다 하더라도 선거인단을 한 명이라도 더 트럼프 후보가 많이 확보했으면 당선은 선거인단은 주별로 뽑는 거고 주별에서 과반을 숫자를 많이 잡는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과반인가요? 주별로 과반으로 다 잡아먹나? 메인주, 네브라스카주 이런 일부 지역만 제외하고는 이제 한 표라도 더 받은 후보가 선거인단 다 가져갑니다. 야, 진짜 불공평하다, 진짜. 네. 승자 독식. 네, 승자 독식. 예.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 1시 정도에 이제 속보가 또 나왔는데 또 미중 관련해서 트럼프가 중국 유학생을 미국 입국 제한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미국 대학들 다 망할 텐데. 그럴 다 망할 텐데. 그런 타격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제 중국 유학생 입장에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잠시 귀국했던 학생들이 분명히 많을 거 같거든요. 네. 그런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못 돌아가면은 중간에 붕 떠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참 개인적으로도 큰 일이고 어떻게 이 정치 이슈가 무역 이슈가 이렇게까지 학생들한테까지 죄 없는 학생들한테까지 피해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첨단 기술을 잘라 먹으려면 유학생을 잘라야지. 사실은 냉정하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그렇게 중국의 SMIC라든가 물론 SMIC가 저렇게 큰 데에는 삼성전자 출신의 기술자가 거기 헤드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네. 예. 근데 그 사람이 그 전에 어디 있었더라? AMD인가 TSMC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지금 14나노 공정까지 SMIC를 만들었고 이제 10나노 그 밑단까지 만들겠다고 했는데 거기 오는 것을 지금 미국이 강력하게 막고 있죠. 사실은 한국은 약간 어부지리가 있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네. 네, 그리고 이제 상장 기업 이슈는 아닌데요. 모두가 다 아는 그 기업 쿠팡 관련된 소식 하나 전해드리면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이제 뉴욕 투자자 로드쇼를 했다고 합니다. 이 로드쇼라는 거는 상장 이전에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는 게 로드쇼인데요. 여기서 기업 가치를 130억 달러, 한화로 한 15조 원 정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2015년에 이제 비전 펀드로부터 처음 투자를 1차로 받을 때 기업 가치를 50억 달러, 한화 6조 원 정도였거든요. 이게 3년 후에 2차 투자를 받을 때는 90억 달러, 한화로 10조 원 정도. 근데 이번에 또 2년이 지났는데 15조 원으로 올랐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이런 관행들이 잡혔다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은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 그동안에는 이익 못 내면 꽝이었어. 그렇죠. 지금까지 그랬죠. 네, 근데 이제는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것으로 돈이 계속 미국식으로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이 들어오면서 기업 가치를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벤처 생태계가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저 회사를 벤처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근데 아직까지는 한국이 나스닥보다는 상장 기준에 있어서 이익 기준이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쿠팡 그래서 한국 상장보다는 그래서 미국 상장을 택한 이유가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만약에 이 원하는 기업 가치대로 엑시트를 하게 된다면 대주주가 엑시트를 하게 된다면 손정희 회장의 평가 차익이 한 4배 정도나 발생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시름 높겠죠,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간을 좀 열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창업가 정신이 훨씬 더 살고 창업하는 사람들도 더 많아지고 투자하는 사람들도 좀 활발해질 거고. 근데 아셔야 될 게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PBR 밴드의 그레이 형식 가치 투자자들은 이 영역에서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재무제표만 보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단순 기업 가치만 보시면 절대 투자가 안 된다는 거. 그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시대가 왜 그동안에 우리의 전통 있고 유명하고 한국을 이끌었던 대표 펀드들이 수익을 못 냈냐면 바로 그런 그레이엄식 가치 투자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래의 기업 성장에 대한 베팅은 전혀 못 했다는 거죠. 이거는 재무제표 기준만으로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극복하고자 에듀캐스트.com에 증시각도기에 잃지 않는 쉬운 투자에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투자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잘 설명해 놨습니다. 참고하시라고요. 중위 재물에 못 갔겠네. 부끄러워 죽겠네 진짜. 요즘 많이 좀 올라왔나요? 들으시는 분들이 많아졌나요? 네, 뜨고 있습니다. 앞으로 훨훨 나시길 바랍니다. 언제? 그럼 또 여기까지 이제 드릴 소식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분위기는요.
위로 올라갈수록 안이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엔 안이함을 넘어서 느낌상 보니까 무모함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안이함으로 끝날 것 같지 않고 안이함 앤드 무모함까지 나타나는 상황이 올 가능성도 굉장히 큰데요. 이번에 또 관심 있는 게 카카오 카카오 뭐였죠? 카카오 게임즈. 네, 카카오 게임즈에 상장하려고 받으려고 했던 공모 받으려고 했던 돈이 싹 빠져나갈지 아니면 일부는 또 남을지 그것도 굉장히 관심 사항이에요. 네, 오늘하고 내일 일반 공모 지금 진행 중인데요. 네. 벌써 400대 1, 500대 1 이렇게까지 나왔다고 해요. 네, 오늘 하루만으로도. 예. 그래서 지금 자금줄이 계속 이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게 분명히 보이거든요. 제가 이제 99년, 2000년 그 버블장을 경험한 세대로서 느낌은 그때와 상당히 유사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툭툭 던지는 얘기가 그냥 던지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항상 페이스 조절하시고 현금 보유 비중을 잘 유지하시면 중간중간에 있을 덜컹덜컹하는 장세에서도 좋은 잘 피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잘 빠져나왔어라는 표현이 네. 엄청난 오해를 일으켰어요. 아, 그렇더라고요. 거기 잘 빠져나왔다는 건 팔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우리 둘이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되는지. 네, 그렇죠. 빠져나온 게 아니고 저희가 보유했던 종목이 그 하락장에서 잘 견뎠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그죠. 그래가지고 잘 빠져나왔다라는 얘기지. 네. 저희가 그렇게 단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희는 보통 주식 가지고 가면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최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트레이딩이죠. 네. 지난주 일요일 날 나왔던 김 교수님처럼 한번 샀다면 5년, 10년을 갖고 와야 제대로 된 보유자인데 저희는 그렇게는 못하고 목표 수익률이 좀 더 높기 때문에 보통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이 갖고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 정도는 이제 갖고 가려고 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저희는 그런 스타일이니까 그렇게 아침에 샀다 저녁에 파는 그런 그런 재주는 없어요. 저는 재주 있어요. 그렇죠. 그때 사실 저희가 뭐 주식을 팔 것도 아니었던 게 감염자 수가 좀 빠르게 좀 많이 늘어날 거다라는 소식이 먼저 좀 들렸잖아요. 네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샀던 주식을 팔거나 뭐 그렇게 저희가 매매를 하진 않고요. 네네. 네, 그때 주식은 판 적이 없고 다만 이제 오해였다. 네. 오히려 더 샀지. 네, 그죠? 현금 보유 비중이 오히려 줄었으니까 그 사이에 저희는. 네. 그래서 저희 기관 아니고요. 자꾸 저기를 보고 기관 투자자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식 산 것도 그 회사 이름이 올라가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침에 일찍 제일 1번으로 딱 사보세요. 그 회사 이름이 제일 먼저, 증권사 이름이 제일 먼저 올라오지. 그거는 기관이 사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개인의 대변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억울해요. 네. 저희가 고객들 돈 매매를 해주는 것도 이제 개인 투자자로 들어가고, 그렇죠. 뭐 저희가 우리가 투자를 해도 뭐 당연히 개인 투자로 들어가죠. 예.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는 거니까 기관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는. 네, 뭐 우리 근처에 기관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기관은 그렇죠. 아니라는 거. 네, 지인은 있죠. 지인들이 있습니다. 기관 지인들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인사드릴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